안녕하세요. 스테파니아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피카 출판사에서 발행된 이롱 작가님의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 프롤로그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리고 발췌한 몇 개의 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오랜 시간 글을 써왔습니다. 그간 글의 방향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지금과 다르게 심오하고 난해한 글들을 즐겨 썼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을 집어삼키듯 읽으며 읽는 이의 입장보다는 저의 균열된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에 찌들어 지내던 어느 날 누군가가 건넨 한마디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가인 구미에 잠시 내려가려던 어느 여름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에 올라탔다.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앉을 곳도 기댈 벽도 없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인지 점점 속이 메스꺼워지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기차역에 어서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쾅! 결국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웅성거리던 지하철의 시간이 멈춘 듯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어지럽고 컴컴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나는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 덜컥 겁이 났다. 때마침 누군가가 급히 달려와 지하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를 부축했다. 멍청하게 쓰러진 내가 창피했다. 제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나 봐요. 죄송해요. 그러자 그녀는 우선 내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소리쳤다. 여기 이분 앉을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혼미한 정신으로 비틀거리는 나를 부축한 사람은 작고 마른 체구를 가진 여성분이었다. 나를 위해 외치고 있는 용감한 그녀가 나에게 이런 말을 반복해서 건넸다. 괜찮아요. 잠시 넘어진 것뿐이에요. 괜찮아요. 잠시 넘어진 것뿐이에요. 괜찮아요. 잠시 넘어진 것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더 괜찮아질 거예요. 처음엔 제대로 들리지 않던 문장이 그녀가 연신 반복해서 말해준 덕에 점점 선명해졌다. 괜찮다고. 잠시 넘어진 것뿐이라고. 그녀의 부축 끝에 나는 가까스로 빈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내 지하철 문이 열렸다. 그녀가 곁에서 멀어져 지하철에서 내리는 듯 할 때 내 눈엔 서서히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두 손엔 쓰러질 때 놓쳤던 가방과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만 바라본 채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왜 쓰러졌을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저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었을까? 정말 다행이야.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잠시 넘어진 것뿐이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는 내내 불안하고 창피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하철에서 겨우 내린 후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며 깨달았다. 아, 그런 말들을 여태 밀어내곤 했지만 나도 사실 이런 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후후 누군가에게 글로써, 그림으로써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곳곳에 다정한 세계가 열리길 바랐습니다. 막연히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출구가 필요했던 과거의 나를 넘어서 내가 표현하고 그려낸 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힐링이 될 수 있다면, 혹은 설렘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책을 썼습니다. 수없이 넘어진 마음과 당신 덕에 일어날 수 있었던 나날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그대에게 건네고 싶은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간 쌓인 모든 다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용 드림. 그때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흔히 말하는 머리 좋은 친구인 혜린이와 꿈만 크고 노력은 하지 않던 나. 우리 둘은 매일 밤 우울을 나누던 사이다. 싸이월드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 밤마다 채팅창을 켜고 서로의 불행을 나누며 더욱 돈독해졌다. 왜 사는 걸까 우리는?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어. 살고 싶지 않은 두 명이 모여 살지 않아도 될 이유를 쌓아가며 급기야 학교를 내팽개치고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노는 게 지겨워질 때까지, 살고 싶어질 때까지. 그로부터 몇 달 후 혜린이와 나는 죽기로 결심한다. 우리가 사라지면 모든 걱정도 불안도 사라지겠지. 귀찮은 일들도 이젠 없어지겠지. 모아둔 편지를 전부 버리고 사진첩에 있던 사진을 남김없이 지우며 살아온 흔적들을 하나둘 없애며 추운 겨울 우리는 떨어질 옥상을 찾아다녔다. 고통을 참을 용기는 없고 무서운 건 많고 아픈 것도 두려웠던 우리. 저 위에서 한 번에 떨어지면 덜 아프겠지? 맞아. 최대한 높은 건물을 찾자. 굳게 닫힌 건물들 중 문이 열려있는 옥상 하나를 발견한 우리는 모두가 잠든 새벽이 되길 기다리며 이런저런 상상을 다 해보다가 결국 잠들었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잠들어서 죽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신기하게도 그 후론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원래 그럴 용기조차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당시엔 어떠한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왜 우리가 그토록 사라지고 싶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제는 별것 아닌 일이 되어버려서일까?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싸이월드는 수많은 청춘들의 추억과 흑역사를 간직한 채 추락하였고 최저시급은 2배가 넘게 뛰었으며 번거롭게 mp3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시대가 왔다. 당시 고등학교를 자퇴했던 혜린이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간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 회사 생활도 몇 년을 하니 점차 적응이 되어 만족스럽게 다닌단다. 퇴근 후엔 매일 운동을 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고. 나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39대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에선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현재는 한때 꿈이었던 일러스트 작가로 살아간다. 아직도 가끔은 우울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 우리가 이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 건 그날의 방황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수없이 나를 돌보고 이끌어왔기 때문 아닐까? 이제야 우리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한다.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보다 잘 살아가고 있잖아. 바쁘게 살아온 당신. 동건이는 학교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깼다. 피곤하다. 주영이는 며칠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북적한 지하철에서 몰래 슬프다. 은지는 네일 파츠를 붙여서 손톱에 머리카락이 낀다. 그래도 참는다. 주희는 오늘도 닭가슴살 샐러드를 챙겨 작업실로 왔다. 질리지만 살을 빼야 한다. 엄마는 일하느라 바쁜 나를 위해 걸고 싶었던 전화를 참고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아빠는 온종일 제대로 먹지 못한 밥을 저녁이 돼서야 급히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말없이 누워있다. 다음 날의 출근을 위해서. 자신만의 편안을 포기하고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바삐 살아온 곳곳의 조각들. 가끔 중심을 잃고 흔들리거나 주변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럴만하다고, 그래도 잘해왔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인고의 순간들을 무사히 통과하여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부단히 애쓴 시간 덕분에 오늘의 당신이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당신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이젠 힘을 좀 빼도 된다고, 많이 참고 사느라 고생했다고 말하며 안아주고 싶다. 마음에도 체력이 있어서. 봄이면 모두가 행복해 보여서. 여름이면 더위에 지쳐서. 가을이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쓸쓸한 마음에. 겨울이면 한 해가 지나간다는 헛헛한 기분에 자주 무기력합니다. 마음 갈 곳이 없고 허전하며 답답한 삶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플 땐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힘든 일이 많았죠.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쓸쓸한 세상은 계속되니까요. 행복한 날도 잠시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잠깐이었다 한들 행복한 날들이 있어 소중했고 그 순간은 앞으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또 쓸쓸한 세상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소중한 사람들이 많죠. 힘든 날도 곧 지나갈 거예요. 힘들면 놓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더라.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나만 참으면, 견디면, 그러면 언젠가 좋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고 갔던 거지. 애석하게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견디기 힘든 사람과는 결국 끝이 보이더라. 힘들면 놓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더라. 나를 위해서. 정작 나를 돌보지 못했던 날들. 난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위축되는 걸까? 어떤 일에는 쓸데없이 자신감이 샘솟다가도 뒤돌아서면 한없이 못나고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나 자신이 줄곧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내가 요즘 따라 더욱 볼품없이 느껴졌다. 남몰래 나를 깎아내는 마음만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 내가 나를 얼마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린 문제더라. 늘 다른 사람과 외부의 상황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싫어하지 않기 위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힘껏 애썼지만 정작 나를 그만큼 돌보지는 못했다. 이젠 나를 위해서라도 나를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나에겐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래야 창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를 잃지 마.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네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네 모습을 보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부질없는 관계에 매달리는 네 모습을 보면 마치 내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과 너를 더 멋진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과 앞으로 펼쳐질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배움을 얻는지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네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이미 엇갈린 관계에서 희미한 희망은 그만 품고 애매하고 무책임한 관계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너의 가치를 높여가다 보면 분명 너처럼 멋진 사람과 영원하고 싶은 사랑을 하게 될 거야. 지금은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한 자양분 같은 시간일 뿐이니 너는 너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 절대 작아지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너를 잃지 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반드시 마음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부디 희망찬 마음과 긍정적인 언어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것. 우리의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작은 습관부터 이뤄나갈 것. 내게 없는 것을 비관할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더 사랑해 줄 것. 좋은 생각이 좋은 일을 만든다는 걸 거울 보듯 자주 되새길 것.